파이팅! 자, 이경영 화이팅! 이경영!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영입니다. 지난 1월 22일 저는 출마기자회견에서 제천단양 발전을 위한 2,735억 원 규모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님들의 질문과 구체적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별도의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적 재원 2,735억 원은 그동안 우리 지역이 찾지 못했던 우리 권리를 찾아오자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용지와 공유수면, 유유농지를 태양광, 수력, 소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활용하여 주민 소득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선 잃어버린 권리를 찾음으로써 확보 가능한 재원은 충주댐 초과 이익 환수 등으로 1,5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천 단양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수익 1,200억 원은 주민 배당으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한 2,730억 원은 엄태영 국회의원이 올해 확보했다는 국비 2,088억 원을 훨씬 능가하며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지금부터 5개 분야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댐 주변 지원금 530억 원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충주댐이 조성되면서 2천만 평이 수몰되었고 4만여 명이 이주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년 수자원공사 결산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충주댐이 벌어들인 수익이 7,213억 원에 이르는데 댐 건설 비용과 그동안의 유지 관리 비용을 모두 합하더라도 6,111억 원에 불과해 1,102억 원의 초과 소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투자 비용을 넘는 초과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기준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에서 1,671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지원은 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수익 1,671억 원의 50%인 835억 원은 수몰 지역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 530억 원이 제천 단양군에 직접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댐 건설 비용을 충당하고 초과 이익을 달성하면 지자체에 그 수익을 나누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둘째, 물리용 부담금이 형평 집행으로 452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조성한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의 수질 보호 및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천 단양은 그동안 충주댐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불이익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된 기금이 총 8조 6,234억 원에 이르지만 제천 단양이 받은 금액은 불과 0.4%인 309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조성된 기금의 44%가 경기도에 지원되었으며 서울, 인천을 포함하면 49%에 이릅니다. 충북이 받은 사업비는 전체의 9%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무국이 배정받은 23%, 강원도에 배정된 19%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충북에서 받은 사업비 7,649억 원 중 제천 단양이 받은 사업비는 제천 122억 원, 단양 189억 원으로 모두 309억 원에 불과합니다. 충주 3,214억 원, 음성 1,746억 원, 보험 863억 원, 괴산 756억 원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10배 가면 더 커집니다. 광주 6,500원, 500억 원, 양편
6,170억 원, 여주 3,800억 원, 이천 3,860억 원, 원주 3,600억 원, 영월 1,036억 원, 평창 1,186억 원입니다. 제천 단양보다 상위인 영월 평창이 우리들보다 10배, 9배 더 많은 기금을 배정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합당한 물령 부담금이 형평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충북 평균 지원율 9%를 20%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에 배당되는 기금이 40%를 제천 단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452억 원에 이릅니다.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셋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 204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제천 단양 영월에는 반경 15km 이내에 시멘트 공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전국 대기오염 물질이 10%인 26,000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환경 기준은 느슨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 지원은 없다시피 합니다. 시멘트 공장의 사회적 책임도 인색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시멘트 업계는 이중간사라며 기금 조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시멘트 업계와 협약을 맺어 톤당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기금은 마을발전기금 등 기존 시멘트 회사가 집행하고 있던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연합니다. 시멘트 업계가 추가 부담한 액수는 250억 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출연한 기금 운영마저 투명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금이 누군가의 쌈짓돈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금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이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무산되고 기금으로 결정될 때 똑같은 의원들이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세 세율을 킬로와트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금년부터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가 전국적으로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은 왜 국가로부터 왜만 받아야 합니까? 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멘트 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204억 원의 지역 재원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폐기물 반입세 신설로 344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전국 11개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는 재활용 폐기물이 2021년 기준 연간 1,000만 톤입니다. 이 중 제천 단양 4개 공장에서 처리하는 재활용 폐기물이 500만 톤입니다. 이 물량은 전국 소각 폐기물과 매립 폐기물이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더구나 시멘트 공장들은 탄소 중립을 빌미로 폐기물 처리량을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양지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음지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매립장과 소각장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주민지원 지원 기금에 더하여 지자체별 매입 총량제를 실시하여 할당량을 초과하면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하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에 납부한 매입 총량 초과 부과금만 202억 원에 달합니다. 공장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비슷한 화력발전소는 어떻습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이 7%인
1,851억 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2년 말에는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시 등급 경계를 넘어 이동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반입 협력금을 징수하여 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시멘트 공장 재활용 폐기물은 빠져 있습니다. 차별도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천 단양에 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톤당 10,000원의 폐기물 반입세를 부과하여 연간 344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재원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로 1,200억 원을 확보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세계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대로 매우 낮습니다. 세계 다국적 기업에 속하는 430여 개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100%로 물품을 생산하겠다고 R200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못 맞추는 상품에 대해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R200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으로 나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야 무역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기업 유치,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시점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에 주목하고 건물의 지붕, 유유지 등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하면서 수력, 풍력 등의 미래 에너지 개발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에너지 자립으로 전기료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민간 기업이나 금융권이 투자하고 생산된 전기 수익에서 투자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분 회수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은 1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2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기반으로 주민소득 향상, 에너지 자립, 전기료 없는 도시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 재원을 만들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늘린다면 매년 2,73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재원이면 제천 단양 주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천 단양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강소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경룡이 이것을 꼭 해내겠습니다. 지원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이경룡 예비후보의 1차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적 재원 확보로 시민권리 찾아오자. 찾아오자. 빼앗긴 우리 권리 찾아오자.